은희야, 제비! 벌써 며칠째 그녀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고양이 밥을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얘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렵사리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 들어간 방에는 친구의 흔적은 물론이요, 키우던 고양이마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다니는 애가 아닌데. 훌쩍 떠난 기별조차 없이 마치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그녀. 여행 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맞네. 모든 것은 그가 나타난 뒤부터였습니다. 벤이라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마침내 한 남자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하니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 디렉터스 컷 오늘의 영화 버닝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모처럼 청춘들의 이야기와 함께 칸으로 갑니다. 데뷔작인 초록물고기부터는 21년 만인데요. 자, 그 세월 동안 세상도 바뀌고 청춘들의 삶도 달라졌으니 이 모두를 바라보는 거장의 시선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8년 만의 신작에서 우리가 집중할 점은 어쩌면 그 변화의 디테일을 읽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계의 절박함 앞에서 소설가의 꿈은 뒷전이어야 했습니다. 행운의 당첨번호는요 85번입니다. 누구는 출발선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지만 내 몫의 행운이란 기껏 이런 것일 뿐. 씁쓸함만 삼키던 알바생 종수에게 그날 이종수, 네, 저희 이번 타임 이벤트는 종료되었고 나 모르겠어? 우리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잖아. 행운이라 믿고 싶은 재회가 찾아옵니다. 나 요즘 판토마임 배우고 있잖아. 난 내가 먹고 싶을 때 항상 귤을 먹을 수 있어. 4차원의 매력으로 문학도의 감성을 자극하는 동갑내기 고향 친구 햄이었죠. 내가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내가 아프리카로 여행 가는 동안 네가 밥 좀 줄 수 있어? 머나먼 대륙을 동경하여 오랫동안 여비를 모았다는 그녀. 자신과 달리 표현에도 거침이 없는 혜미를 통해 종수는 어제와 다른 내일을 꿈꾸기 시작하고 폐허 직전에 고향집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부담도 이제는 달게 질 수 있을 것 같던 어느 날 밤. 여보세요? 돌이켜보면 그것은 일종의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우일아, 어딨니? 몇 날이 지나도록 털끝 하나 드러내지 않는 고양이 마냥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었던 햄이. 오늘도 얼굴 안 보여주냐? 구름이나 지났는데? 종수가 그녀의 이상한 세계에 갇혀버린 사이 햄이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으니. 벤 오빠,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벤이라고 합니다. 오매불만 기다려온 그녀는 여행지에서 만났다는 낯선 사내와 함께였죠.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냥 이것저것 해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순간 엄습하는 열패감. 그런데 종수 씨가 소설을 쓰신다니까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문득 그도 자신과는 딴판인 세상에 사는 이 유복한 남자 벤의 이야기에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데려다 줄까? 그래, 그렇게 해. 어쩌면 이때 붙잡았어야 했던 걸까. 애초 사랑도 내 몫의 행운은 아니었던 터 종수는 그저 달라진 것 없는 어제로 돌아가면 되는 거라 생각했건만 일상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을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세요. 전화했으면 말을 해야죠. 연이은 괴 전화와 때 맞춰 나타난 의문의 사내. 이게 다 우연이었을까? 난 요리 잘하는 사람이 부럽더라. 식사 초대를 받고 벤의 저택을 방문하게 된 종수는 자신의 집 안방보다 커 보이는 그의 화장실에서 수상쩍은 물건들을 발견하는데, 주인을 알 수 없는 여성용품과 액세서리들. 오싹한 기분과 함께 정체불명의 사내에 대한 호기심 또한 증폭돼가던 어느 날. 여보세요? 종수야, 너 어디야? 종수가 사는 곳을 보고 싶다며 벤이 혜미와 함께 불쑥 찾아옵니다. 우리 집 옆에 우물이 하나 있었잖아.
나 어릴 때 거기에 빠졌었는데. 그녀의 낯선 회상보다 너 기억나? 벤에게 남루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종수. 그때 종수가 날 발견해서 구출됐지. 이것이 영화의 첫 번째 디렉터스 컷입니다. 우리 저 어렸을 때 빨간 다리 밑으로 물고기 잡으러 많이 다녔었잖아. 이창동 감독의 작품에서 농촌 또는 자연은 돌아갈 수 없는 순수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허나 이 작품에 묘사된 전원 풍경은 음산하고 퇴락한 공간에 불과하니 이는 오늘날의 청춘들에게는 추억도 탈출구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거 북한에서 대남방송 쏘는 그 스피커 소리예요. 과거는 더 이상 순수가 아니라 구시대의 망령으로서 청춘들을 올가맬 뿐이라는 감독의 변화된 시선 또한 담아냅니다. 좋다. 낮부터의 와인이 과했던 탓인지 혜미가 잠들어버린 사이 마침내 종수는 취기를 빌어 벤에게 속내를 털어놓는데 나는 혜미를 사랑하고 있어요. 어쩐지 섬뜩한 그의 반응. 그리고 설마 혜미도 엿들은 건 아닐까. 어쩐지 냉랭해진 채 돌아서는 그녀. 이것이 혜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화가 꺼진 것도 이미 수일 전의 일이라 분명 그라면 알고 있을 터. 벤 형, 허나 그새 다른 여자와 만나는 벤은 딱히 관심 없다는 얼굴입니다. 저는 연락이 안 돼서요. 한 달째. 그렇죠. 나도 걔 연락이 안 돼요. 그녀를 찾아 마임 교습소에 들른 종수의 모습에서 두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종수의 배경에 보이는 마임 연습 장면은 그의 내면을 마치 거울처럼 담아내는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종수는 숙기도 없고 소극적이며 내성적인 인물로만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의 본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니 이제 곧 종수도 가면을 벗고 가슴 속에 숨겨둔 자신을 드러내리라는 암시가 이 동작들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막막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혜미의 가족들. 우연히 들어온 건 그런데 아닐 거 아니야. 혜미한테 꼭 전해. 카드빚 갚기 전엔 절대 집에 못 들어온다고. 혜미 어릴 때 우물에 빠졌던 거 기억하세요? 우물? 몇 시간 동안 우물 밑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 없었어. 그녀를 사랑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옆에 우물도 없었어. 이젠 혜미를 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찾는 것이 어쩌면 나를 찾는 여정일 터. 이제 유일한 단서를 쥔 그 비밀스러운 남자를 쫓는 모험과 함께 전원이 꺼져 있어. 의문의 전화와 실종 사건, 제각각의 단서들이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기 시작하니 퇴색된 순수의 풍경과 내면의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이 버닝의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